안녕하세요, 부시입니다.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캠핑 장비 과연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, 그 편의를 위해서 얼마에 더 추가금을 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캠핑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뭐로 시작하시나요? 텐트 가지고 시작하시죠. 맨 처음에 정말 캠린이 시절에 텐트 시작할 때 비싼 텐트 가지고 출발도 안 하잖아요. 새거 한 100만 원 이내의 텐트, 이걸로 시작하게 되죠. 뭐 간단하게 이런 텐트에 타프만 쳐서 캠핑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, 이런 텐트로 시작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. 이제 텐트 가지고 캠핑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오는 이제 그 한계, 과연 뭘까요? 가장 불편한 점은 일단 짐 나르는 거였어요. 짐 나르는 거, 짐을 짐에 올려놓고 다시 내리고, 이거 엄청 힘들죠. 그리고 텐트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두 번째, 바닥 생활의 불편함. 몸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. 발포 매트로 시작하죠. 캠린이 시절에는 발포 매트로 시작하다가 자충 매트나 에어 매트 쓰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해도 굉장히 불편했어요. 땅 자체가 데크 위에서 딱 치는 캠핑장 아니면 진짜 울퉁불퉁하고 꿀렁꿀렁 거리기도 하고, 일단 기본적으로 자충 매트 철수할 때 자충 매트 2개 말면 와, 땀 범벅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찾게 되고 고민하는 게 두 번째,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카고 트레일러예요. 카고 트레일러가 어제 여기 옷에서 카고 트레일러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카고 트레일러가 없네. 처음으로 이제 돈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? 카고 트레일러를 달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녀석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이 견인고리는 최소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해요, 가격이. 이 100만 원을 달아서 요 뒤에 이제 카고 트레일러, 짐 실는 카고 트레일러 달 거냐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. 카고 트레일러를 달면 내가 짐을 조금 옮기는 게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카고 트레일러 알아봐요. 짐을 옮기는 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을 조금 줄이는 것만 해결이 됐을 뿐, 기본적으로 이 텐트 생활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. 견인고리는 새 걸로 달아야 되니까 100만 원, 카고 트레일러는 대략적으로 쓸만한 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, 짐을 옮기는 불편함을 400만 원으로 해결을 했어요. 이제 400만 원을 내가 딱 써가지고 카고 트레일러까지, 그래, 짐 옮기는 거 좀 편해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요. 아직까지 불편함이 좀 남아있죠. 텐트 생활하는 이 잠자리의 불편함. 텐트의 감성은 나는 다 너무 좋은데 이 바닥 치고 공사하는 게 너무 불편해.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 다음 위급인 이 녀석이죠. 이제 폴딩 트레일러. 폴딩 트레일러는 원폴딩 트레일러, 투폴딩 트레일러가 있는데, 뭐 가장 제가 생각했던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는 한 중고로 폴딩 트레일러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사이, 이 중고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옵션도 좀 제법 달려있는.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견인고리 100만 원, 중고로 폴딩 트레일러 한 700만 원 정도, 한 이제 내가 써야 될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에서 900만 원까지 왔어. 내가 이제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정도만 딱 돈을 더 쓰면 짐 옮기는 거 편해지고, 이 잠자는 침대 아주 편해지고, 텐트의 감성이 있어. 아주 좋은 것 같아. 이게 딱이다. 설치도 뭐 본체만 열고 한 몇 분 안에 딱 친다고 하니까 이 폴딩 트레일러가 딱이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. 지금까지 얼마 들었죠? 예산 900만 원에 폴딩 트레일러까지 왔습니다. 900만 원을 예산을 쓰고 폴딩 트레일러까지 딱 왔어. 폴딩 트레일러를 가지고 이제 딱 캠핑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캠핑장도 예약 잡기도 힘들고, 그래? 그럼 캠핑 장비도 비싸니까 노지 캠핑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노지 캠핑을 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또 화장실이 없고 샤워장이 없어서 불편하네 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사고 샤워 텐트를 삽니다. 사실 저와 엉조님은 이제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저 포타포티 쓰는 거하고 안에서 이제 샤워 텐트에서 샤워하는 거 불편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러면 조금만 더 돈을 써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달린 카라반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요런 소형 카라반, 이게 이제 소형 카라반, 남동생이 처음에 가지고 다녔던 에어밴 중고 한 1,300만 원 정도에서 2,000만 원 정도 사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. 폴딩 트레일러 뭐 새 거 뽑느니 중고 조그마한 카라반 하나 사겠다라고 이제 생각했죠. 왜냐면 카라반 사면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으니까. 뭐 일단 무턱대고 이제 예산이 2,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죠. 조그마한 카라반을 사기로 했어. 그래, 그 카라반이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. 근데 이제 폴딩 트레일러에서 카라반으로 다음 단계 위급, 급이 올라가면 크기가 줄어들어. 카라반이 또 굉장히 줄어들어요. 요런 이제 작은 앙증맞은 카라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. 그 폴딩 트레일러 약 한 900만 원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은 예산에서 단지 화장실과 샤워장을 더하기 위해서 그 1,000만 원이 올라갑니다. 1,000만 원. 화장실하고 샤워장 추가하는데 1,000만 원. 지금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짐 옮기는 데의 편안함, 잠자리의 편안함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약 한 1,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. 1,000만 원. 1,000만 원 정도 들었고, 거기에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추가하는데 또 1,000만 원이 들어갑니다.
2천만 원을 투자해서 바닥 생활에서 뭐가 편해졌냐면은 짐 옮기는 거 편해졌죠. 그 다음에 잠자리 편해졌죠. 그리고 화장실하고 샤워장까지 달리는 2천만 원을 딱 쓰니까 그 정도가 딱 편해졌어요. 근데 2천만 원을 쓰고 편해졌는데 뭔가 좀 좁아. 좁아. 2천만 원을 썼는데 좁아. 그래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쓴 김에 돈을 쓰자. 3,500만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3,500만 원은 약 한 중고로 기준으로 했을 때 500급 카라반, 한 요만한 카라반 정도 될 것 같아요. 침대 있고 가운데 싱크대 있고 이쪽이 침상, 화장실, 샤워장, 그리고 소파 있는 요 정도. 이제 중고 카라반 기준으로 이제 500급까지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왔어요. 텐트족 기준으로 어디까지 왔냐, 3,500만 원을 투자하니까 짐 옮기는 거 좀 편해졌고, 잠자리 좋아졌고, 화장실 생겼고, 샤워장 생겼고,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생겼어요. 요게 이제 한 중고 기준으로 3,500만 원이고, 물론 새거로 하면 어마무시하겠죠. 새거 기준으로 하면은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. 여행도 다니고 잘 쓰고 있어. 근데 갑자기 또 뒤에 견인하는 게 또 불편해지네. 그리고 이제 주차도 불편해지고. 카라반 가지고 많이 커졌는데 여기 엄청 큰 카라반이 있어서 잠깐 왔어요. 기차 한 칸이 달려 있습니다. 900급 카라반이네. 900급. 와, 나 이런 거 처음 봤어. 아드리아 903인데 뭐 사실 저런 카라반은 뭐 너무 커서 이제 언급하기도 힘들고, 쟤들은 뭐 극강이니까. 자, 이제 내가 얼마까지 왔지? 약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 한 3,500만 원 정도, 400급 후반에서 500급 초반의 카라반, 이제 중고까지 이제 올라오게 돼요.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할 거예요. 이제 모토홈 괜찮을 것 같은데 모토홈 어떨까? 모토홈에 대한 기변의 욕구가 조금 있습니다. 거의 얘는 이제 모토홈 중에서는 가장 큰, C타입에서는 가장 큰 기함급 모토홈이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이제 모토홈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조금 제법 그 적절한 실내 크기와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카운티 이제 개조한 캠핑카입니다. 근데 이제 그 돈을 올려가지고 이제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. 불편한 점은 뭐냐? 가장 큰 건 이제 주차죠, 주차.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뭐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, 저는 이제 그런 거가 캠핑을 편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.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거 물론 제 생각입니다. 카라반을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또 밖에다가 월주차 한 18만 원, 15만 원 주고 또 주차를 한다? 저는 안 할 것 같아요. 이거는 개인 차이니까. 이게 이제 마스터밴 캠핑카 B타입,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볼 수 있죠. 마스터 캠핑카 중에서는 바깥이 좋고 자연이 좋아서 사실 캠핑을 시작하잖아요. 집에서 자는 것보다 돈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연과 다시 더 멀어지게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할 때는 진짜 막 휴양림, 산속, 뭐 계곡 이런 데 많이 가게 되거든요. 폴딩 트레일러로 딱 넘어오는 순간 갈 수 있는 데가 좀 별로 한정적이에요.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, 카라반도 비슷해요. 자연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돈이. 카라반 아까 방금 봤던 800, 900급 이게 너무 오바고, 사실 400급, 500급만 돼도 자연, 계곡 뭐 이런 할 수 있는 캠핑장이 많이 줄어들어요. 다니다 보면은 캠핑장을 안 가니까 자연하고 또 멀어져. 난 자연이 좋아서 캠핑을 시작했는데 자연과도 다시 멀어지는 캠핑을 하게 됩니다. 사실 이런 모토홈은 이제 약간 좀 별개죠. 조금 더 빠른 기동성, 그리고 빠른 출발, 견인의 부담감도 다 줄일 수 있는 게 이런 모토홈입니다. 모토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이제 마스터밴 캠핑카 같은 경우가 새거 기준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세금까지 다 하면 한 1,000만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 하는 것 같고, 그 포터 기반의 캠핑카도 약간 비슷한 가격이긴 한데, 포터 기반 캠핑카 같은 경우도 이게 추후 연장해서 제우스 어제 봤던 640FU 뭐 이제 박람회에서 봤던 거 이런 것도 한 8천만 원 또 하고. 그러면 이제 가성비로 조금 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, 카운티를 중고로 사서 개조하는 비용, 카운티 개조하는 비용은 약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, 4,500만 원 정도 합니다. 세금까지 하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, 주차 요금을 더 추가로 다른 데다가 추가 요금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하에 생각을 하면 마스터 밴 정도가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솔라티까지도 간신히 이제 지상주차에 들어가긴 하는데, 이제 이런 캠핑카들은 보험, 세금은 사실 얼마 안 비싸요. 세금은 1년에 한 6,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, 보험이 또 들어가니까 보험 들어가. 만약에 내가 차를 못 세워서 외부 주차하면 외부 주차비 들어가. 그러니까 약간 고민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 폴딩 트레일러를 1년 좀 넘게 쓰면서 고민을 했어. 생각보다 이 폴딩 트레일러가 가장 가성비 좋은 캠핑 장비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성비 좋은 그 캠핑 장비는 폴딩 트레일러 한 900만 원 정도 중고로 구매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, 아니면 카라반 중고로 2,500만 원 정도에서 3천만 원 정도 사이에 있는 거. 카라반이 지상주차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딱 지상주차에 들어가는 라인,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상주차까지도 안 되는 카라반 외부 주차하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.
뭐 그거 난 외부 주차 세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울 수 있는데, 저는 그 정도까지 더 돈을 외부 주차하면서까지 장비에 더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, 폴딩 트레일러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거는, 지금 저희 지하 주차장에 2만 원 내고 세우거든요. 서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2만 원 내고 세울 수 있는 거, 이거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, 나머지 불편한 점들은 그냥 사실 조금 불편하지만 뭐 그 정도는 감수하고 캠핑을 다녀야지. 그 정도까지 감수 안 하고 막 편하게 다닐라다 보면은 뭐 답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. 이 폴딩 트레일러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잘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 되는데, 근데 또 이것만 보면 또 재미없잖아.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 가성비가 있는 캠핑 장비 세팅은 폴딩 트레일러가 아닐까 싶어요. 노지도 적절하게 다닐 수 있고, 캠핑장도 다닐 수 있고, 지하 주차장도 되고, 뭐 지상 주차도 되고, 나머지 이제 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쓴다고 하면은 뭐 지하 주차에 들어가는 카라반, 또는 지상 주차장까지 딱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쫓겨나지 않는 정도 크기의 카라반 정도까지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장비들은 추가금까지 내면서 저는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. 오늘 영상이 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자기 스타일에 맞는 캠핑 장비에 투자하셔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,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